네, 이번 시간에는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선 용융, 용융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고 이 용융 곡선에 대해서 분석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의 생성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이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정도에다가 살짝만 추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화성암을 분류할 때 여기다가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깔아놓고 그 아래에다가 감휘, 각, 흑,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장석을 카나카나, 페리카나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죠. 이런 광물들이 특정 비율로 모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람석이랑 휘석이랑 CA 사장석이겠죠. 요렇게 모이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고 그다음에 뭐 석영, 정장석, 흑음모, 그다음에 각섬석 이렇게 보면 각섬석 얘네들이 모이면은 뭐 유무남질 마그마가 되어서 얘네들이 위에서 분출되어서 굳으면은 현안유, 아래에서 천천히 식으면은 반섬화 같은 암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는 이야기 했던 거였습니다. 이 감휘각흑과 같은 이 조암 광물들 있죠. 얘네들의 화학식은 이렇게 되는데 뭐 물론 이번 시간에도 이 화학식을 분석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져왔냐? 암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감람석, 휘석 그러니까 요런 화학식들이 결합하면 현무암을 이루는 거고 뭐 요런 애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유무남이라는 암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광물들의 조합으로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가져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암석이 녹는다는 말하고 광물이 녹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물이 녹는 그러니까 용융점이라는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융이라는 한자를 보면 녹을 용자에 녹을 융자예요. 허허, 녹고 또 녹는다라. 자, 그러면은 뭐 한 공간에 뭐 A도 녹고 B도 녹았어. 그럼 둘이 뭐 하겠어? 그렇지, 섞이겠지. 그래서 뭐 뜻을 풀어보자면 녹아서 섞인다. 요런 게 용융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녹는 점은 말 그대로 녹기 시작하는 포인트만 얘기하는 거고 이 용융점 같은 경우에는 녹아서 서로 섞이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라서 엄연히는 좀 달라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는 점이랑 용융점은 뭐 그냥 같은 것이다. 라는 걸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데 그 커트라인이 1000도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00도씨를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녹는 점 또는 용융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마그마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마그마 안에서는 여러 광물들이 녹으면서 서로 섞이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는 용융점을 좀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웠던 가미가크기랑 카나카나 페리카나랑 그다음에 석영의 용융점을 정리해 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나의 현재 온도가 500도씨라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광물들은 아직 녹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900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석영은 녹게 되겠죠. 용융점을 넘었으니까.
근데 아직 다른 광물들은 멀쩡하죠. 아직 용융점을 안 넘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온도를 계속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흑음모도 높고, 이렇게 하면은 CA 사장석 빼곤 다 높고, 이 정도 하면은 싹 다 녹아서 서로 뒤섞여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가볼까요? 거꾸로? 거꾸로 가면은 현재 마그마가 2000도씨라고 생각하고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1300도 하면은 뭐만 뿅 하고 나와요? 그래요. CA 사장선만 뿅 하고 튀어나와요. 나머지들은 아직 녹아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 오케이. 온도를 더 내리면 갑자기 NA 사장석, 감람석, 휘석, 각섬석이 뿅 하고 나오겠죠. 어, 이렇게 계속 내리다 보면은 흑음모도 뿅, 석영도 뿅 하고 굳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질학에서는 이렇게 마그마 속에서 광물들이 뿅뿅 튀어나오는 걸 정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별 정출 작용이라고 하면은 액체인 마그마에서 고체인 광물들이 정출되는 작용을 말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온도가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다시 볼까요? 자, 식을 거예요. 식을 거야. 분별 정출 뿅뿅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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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이렇게 막 애들이 막 튀어나와. 식으면서. 이게 뭐다? 그래요. 이게 분별 정출 작용이다. 좋아요. 그럼 용융이란 건 뭐였죠? 용융. 그래서 그래 녹아서 섞이는 거였어요. 녹아서 섞이는 거. 그럼 아까 분별 정출 작용이랑은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서로 섞이는 걸 말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할 테고요. 오케이, 굿. 녹아라 섞여라 녹아라 섞여라 붐. 자, 이제 용융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 용융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선으로 이어놓은 용융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라 보니까 지금 X축은 온도야 온도. 근데 보니까 1000도씨, 2000도씨, 3000, 4000, 5000도씨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 Y축 보니까 깊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네. 2000km, 2000km, 3000, 4000, 5000, 6000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한 6400km 정도 해놓은 것 같네요. 그럼 이거 뭐야? 그치,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래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 내부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 뭐 있었죠? 그렇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한번 얘네들을 찾아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는 요 용융 곡선하고 요 지온 곡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융 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이렇게 내부로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압력을 계산해 가지고 깊이별로 몇 도씨에서 녹는지 요 점들을 점점점점 찍어 가지고 쭉 이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온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온도 자체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구 내부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요 지온 곡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용융 곡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입니다. 약 2900km 여기 보면은 여기가 대략 한 2900 정도 될 거예요. 이 2900km까지 보면은 요 전체 구간 봐봐. 전체 구간 지온 곡선보다 용융 곡선이 좀 더 오른쪽, 그러니까 좀 더 온도가 높죠. 여기 아래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 온도 여기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용융 곡선이 지금 현재 나의 온도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km 볼까요? 여기 2000km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뭐 2000보다 좀 높은데 그냥 2000이라 칠게요. 2000이라 하면 같은 깊이에서 용융 곡선, 그러니까 녹는 점은 대략적으로 한 뭐 3000에서 400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2000인데 옆에 있는 암석들은 한 3, 4천에서 녹는데 그럼 지금 얘는 녹아 있는 거야, 안 녹아 있는 거야? 안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그렇지. 고체 구간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큰 틀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00에서 여기 한 5100, 5100 정도 될 거예요.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은 반대로 지금 나는 요 미끄럼들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용융곡선은 걔보다 왼쪽에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까보다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같은 깊이에서 봤을 때 나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뭐 한 4500이야. 근데 녹는 점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된대.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녹는 점이면은 지금 얘네들은 내 입장에서 보면 녹아 있는 거네. 녹아 있는 거. 여기는 그래서 액체가 되겠네요. 요만큼은 요거 타고 쭉 내려오는데 더 다시 바뀌었네? 여기는 다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대략적으로 요 위에 부분은 지각과 멘틀일 거고 여기는 빼박 외핵일 거고 여기는 내핵이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연약권 배웠었죠. 연약권은 깊이가 대략 얼마 정도였나요? 그래요. 100에서 한 400km 정도였어요.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면은 대략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연약권에 해당하겠구나로 보여요. 그래프 보니까 막 간당간당해요. 막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살짝 막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슬아슬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핵처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막 싹 다 액체 요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고체라고는 안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유동성 고체라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간당간당 해가지고 살짝 녹는 거야, 살짝. 이거를 아이스크림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햇빛이 쨍쨍한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밖에 들고 만약에 계속 서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싹 다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집안에 있다가 창문 밖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창문 밖으로 손을 슬쩍 뻗었다가 다시 집어낼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은 아주 살짝만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 뭐 불지옥 마그마가 아닌 이상 잠깐 손만 뻗어서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한순간에 뭐야 싹 다 액체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연약권이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이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감람암이라는 이 아이스크림을 한 1500도씨쯤 지온 곡선에 살짝만 담갔다가 확 빼는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살짝만 담갔다가 확 빼는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담갔다가 빼니까 전체가 싹 다 녹겠어? 아니죠. 일부만 녹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부 녹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어허라 현무암질이네? 현무암질 마그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굳으면 밖에 나와서 굳으면 그렇지 현무암이 되는 거고 안에서 굳으면
반려함이 되는 거죠. 그래요. 현안유 반서마 이거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드디어 이놈의 감람암이 왜 현무암이 될 수 있는지 이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축하합니다. 아까는 지구 내부라는 큰 그림을 본 거고 이제는 디테일하게 암석 하나만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각 곡선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값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숫자나 글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 일단 요 선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액체라는 말이에요. 고체라는 말이에요. 온도가 높잖아요. 이 라인 기준으로 오른쪽은 온도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액체야, 고체야? 맞지? 액체예요, 액체. 그러니까 왼쪽은 고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표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지표 입장에서 본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 여기 깊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고 여기 있는 거야. 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뭐 장작불을 지피든 뭐 TNT를 터트리든 뭐 별 짓거리를 해도 땅 자체가 지표에서는 이 라인 요 그대로 해서 1000도씨 이상 끌어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를 인간의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뭐 800도씨에서 1200도씨 되는 마그마가 스스로 올라오면 모를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끓인다? 땅을 끓인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지표에서는 멘틀 물질은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이 멘틀 물질을 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온 곡선 있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요 지온 곡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넘으려면 좀 유연하게 넘으려면 좀 쉽게 넘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 1000도씨까지 끓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땅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땅 속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뭔가 좀만 손 봐주면은 녹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멘틀이 녹으려면 최소한 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요 노란색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물을 머금은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특이한 점은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잘려 있다는 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정도 깊이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깊이보다 깊으면 요 정도 깊이보다 깊으면 고체로는 도저히 잊지 못하고 싹 다 녹아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요 전까지는 아마 간당간당하게 뭐 아이스크림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요 라인을 넘어가면은 그냥 싹 다 녹아버린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라인보다 오른쪽이면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오른쪽이면 액체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왼쪽이면 고체입니다. 화강암의 이러한 특성은 이 좀에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얄짤없이 싹 다 마그마를 만들어 버립니다. 대륙지각의 깊이를 약 한 35km 정도로 보는데 50km 갈 것도 없어. 한 25km 정도만 되면은 요거 미끄럼틀 따라 쭉 내려다 보면 여기 정도부터 벌써 싹 다 액체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 먹은 것과 물 안 먹은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깊이에서 보면은 물 먹은 게 여기 물 먹은 게 용융점이 더 낮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요거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집중해 봐요. 자, 여기에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이 그냥 있는데 여기에 얘랑 아무 상관없는 제3의 물질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해 봤어. 그러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잘 결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비집고 들어와서 막 우리 사이를 막 갈라놓네? 그러면 하면서 갑자기 결합력이 약해져. 그래서 원래 고체였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관련 없는 3의 물질을 그냥 투입했더니 갑자기 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요. 자, 온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온도가 변한 건 아니죠. 그냥 제3의 물질만 집어 넣었는데 같은 온도였는데 고체가 액체가 됐네? 이 말은 즉 용융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감소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이 녹는 점이 20도 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온도가 10도였어. 당연히 얘는 지금 고체예요, 고체. 그럼 얘를 녹일 수 있는 일단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예요? 직관적인 방법. 그래요. 현재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올리면. 현재 온도를 올리면 녹겠죠. 근데 지금은 얘한테 제3의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한테 들어간다고. 그럼 얘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현재 온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얘가 제3의 물질이 들어왔다고 녹네? 그러면 뭐밖에 없어, 설명이. 그렇지, 얘를 넘어야 되는데 얘를 넘어서 녹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녹는 점이 내려갔다. 이 설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물질 투입은 뭐다? 그렇지, 용융점을 낮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 녹색선, 요 녹색선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요거의 일단 오른쪽은 액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지표는 택도 없으니까 요 지온 곡선을 따라서 미끄럼들 따라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한 100km 정도에서 멈춰서 한번 볼게요. 거의 다 왔죠. 자, 그러면 이 녹색선을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빼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변인을 동시에 두 개로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최대한 단순하게 변인 하나만 조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깊이가 얕아지는 방향. 어떻게 깊이가 여기서 이렇게 얕아져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멘틀 대류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 얕아지면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 땅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얕아지면 압력은 그렇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땅속에 갇혀 있다가 땅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해방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그렇지,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건데 보니까 온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주면 되죠. 땡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 현재 온도인 내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라인을 넘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잖아. 내가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움직여야지. 누구를? 그렇지, 이 녹색 선을 나 이상으로 넘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넘어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제3의 물질을 투입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용융점을 낮추는 거죠. 용융점을 낮추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요 초록선이 제3의 물질인 물을 먹어서 용융점이 낮아지면 요 파란 선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녹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easy. 자, 그럼 이런 마그마들이 생성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뭐 뻔하지. 뭐 우리 배웠던데
해령, 열점, 베니오프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해령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압력 감소. 자, 열점도 올라오니까 압력 감소인데 거기다가 온도 증가까지. 베니오프대에서는 아하, 여기는 용융점 하강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어이? 베니오프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베니오프대에서 어떻게 제3의 물질이 들어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대륙지각이에요. 대륙지각. 요거는 해양지각이에요. 해양지각이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그림. 근데 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얄짤없이 싹 다 녹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화강암질 마그마 그대로 두고 옆에 해양판 이렇게 섭입해 들어옵니다. 자, 해양판은 근데 대부분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현무암입니다. 이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각섬석이나 흑음모 같은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화학식을 보면은 여기 OH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H. 요게 물이에요, 물. 그래가지고 이렇게 OH를 포함한 광물들을 우리는 함수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함수 광물들이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워가지고 막 탈수 증상이 나타나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 광물의 탈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뱉어내 옆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뱉어낸 물, 얘네들은 뱉어낸 거야. 근데 여기 멘틀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이 들어왔네? 이 말은 뭐야? 제3의 물질이 들어왔네? 그 말은 얘네 입장에서는 용융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쩡히 고체로 잘 있다가 얘들이 막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가 돼? 그렇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네? 근데 지금 여기는 저기 막 지하 깊숙한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멘틀은 감람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람암이 싹 다 녹아가지고 감람암질 마그마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녹는 거잖아. 발만 살짝 담갔다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착 붙어요. 대륙지각에 탁착 붙어. 그러면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니까 둘이 이렇게 섞이겠죠. 섞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 막 나오면은 얘가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요런 안산암질 마그마가 요런 일련의 과정이 잘 일어나는 요 섭입대가 어디 있느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말해봐라. 그럼 어디겠어요? 무슨 산맥이었는데? 그렇지,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현무암질 마그마고 여기가 화강암질 마그마인 거 알겠고 여기 섞였는 거 알겠는데 왜 굳이 안산암질 마그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현무암하고 화강암하고 섞이는데 왜 굳이 안산암이지? 섬로감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서 생소할 텐데 용어까지 정식으로 써버리면 더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제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를 얘기할 때는 요 윗줄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윗줄로. 왜 그런 거냐면은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묶어봐. 그럼 우리 이렇게 오이 쭉쭉 이거 했었잖아. 얘네들은 SiO2 함량이 똑같아요. 얘도 SiO2 함량이 똑같아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었을 때. 그리고 뭐 구성 광물들도 비슷하죠. 구성 광물들도. 근데 단순히 얘는 밖으로 나와서 굳었다는 이유로 현무암이고 얘는 땅 속에서 굳었다는 이유로 반려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입자 크기가 자꾸 입자 크기가 컸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왔냐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지 구성 화학적인 성분은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를 쓸 때는 그래서 여기 위로 통일해서 쓰는데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 화강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원래는 쓸 때 유문암질 마그마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합쳐지면 적당히 가운데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구나로 기억해 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 하면 이 과정들이 쫙 떠올라야 됩니다. 혹시 안 떠오르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걸 보고 있는 이 순간 머릿속에 다 넣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정리입니다. 자, 오늘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는 곡선인 용융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죠? 그래요. 압력 감소, 온도 증가, 용융점 하강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뭐 뻔했죠. 장소는 뻔해서 세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안산암질 마그마 생성 과정은 뻔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